제주 4.3 사건 69주년을 앞두고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교량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시공업체와 자재납품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공무원들이 업체 대표인 것으로 밝혀져 관피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세탁기나 냉장고에 돈을 보관하라고 시킨 뒤 훔쳐가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에서 하루 동안 3건이 발생해 1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의무화된 수학여행단 안전요원을 무자격 아르바이트생으로 배치하는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제주 4.3 사건, 이제 10여일 뒤면 69주년을 맞는데요. 제주 지역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정부와 국회에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과 4.3 단체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3 69주년을 앞두고 아픈 기억을 넘어 평화와 인권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수영인에 대한 명예회복,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4.3은 과거사 해결과 국민 통합을 위한 소중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4.3에 대해 더욱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도내 6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도 대선 후보들에게 4.3 관련 7대 정책 공약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희생자 배보상과 수영인 명예회복 등과 함께 국정교과서 폐기와 미국의 공식 사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각 당의 후보자들을 또 이게 정당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공약상으로 받아내고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 달에는 제주 4.3 70주년을 준비할 범국민위원회도 구성됩니다.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정부에서 풀지 못한 4.3 해결을 위한 과제들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긴급 대책으로 다음 달 한 달 동안 공영 관광지를 무료 개방하고 관광업계에서 최고 65%까지 할인하는 그랜드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업계의 할인을 강요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세일 참여와 할인폭을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 대한 환승 무사증 제도를 검토하고 일본과 동남아 항공 노선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량과 하천정비 공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관피아 의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대표를 맡아온 건설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교량공사를 맡은 건설회사의 사무실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곳과 회사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계약서,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은 교량을 시공한 업체와 자재를 납품한 업체 등 3곳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소유주도 한 사람이어서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전문 건설업이라는 게 뭐 하나만 가지고 회사를 2개, 3개 만듭니다. 입찰도 병무사를 썼다고. 사실상 한몸인 이들 업체의 전현직 대표는 모두 퇴직한 제주시 고위 공무원 출신. 5년 전 퇴직한 뒤 건설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제주시 국장 출신이 대표이사였던 A업체는 2013년 이후 행정기관과 72억 원어치의 자재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주시 과장 출신이 현재 대표이사인 B업체는 195억 원어치의 공사를 맡았고 상당수는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특히 제주시는 교량공사를 입찰에 붙이면서 이들 업체가 특허를 갖고 있는 공법만 쓰도록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결국 공사와 자재 공급 모두 이들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아니 특허부분이요 시계 조금 있다고 시계 하시는 대상들이 그런 특허부분 썼을 때는 그렇게 간다는 시계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관피아 의혹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압수수색 결과를 정리하고 수사 대상과 혐의점을 압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을 사칭해 세탁기나 냉장고에 돈을 보관하라고 시킨 뒤 훔쳐가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는데요. 하루 만에 제주에 사는 할머니 3명이 속아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 시내 한 아파트에 사는 73살 김모 할머니는 경찰관이라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우체국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3천만 원을 찾아 세탁기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안전하게 우편함에 넣어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수표를 받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집을 비운 사이 세탁기에 넣어둔 돈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3천만 원 넣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미리 갖다 넣어놨지. 열쇠도 이제 그 통 안에 넣어놓으라고 그래서 또 순진하게 갖다 넣어놨지. 근처에 사는 76살 김모 할머니도 똑같은 전화를 받고 냉장고에 7천만 원을 넣어두었다가 도둑 맞았습니다. 68살 이모 할머니는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 전화를 받고 범인을 만나 2,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아들 바꿔주겠는데 아들이 엄마 고생하는데 엄마 잘못했으면 우는 것이 완전히 아들 목소리 같아서 그렇게 하루 종일 내가 당했어요.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어제 하루 동안 보이스피싱 3건으로 1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긴급 피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 곧바로 제주 도내 전역에 있는 금융기관에는 바로 금감원에서 긴급히 좀 알려주라고 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경보가 발령된 오늘도 70대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3,8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농협 직원이 말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들의 집 근처 CCTV에 찍힌 중국인 보이스피싱 용의자 2명을 제주공항에서 긴급 체포하고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 들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자진 출국한 불법 체류자는 8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오는 5월까지 3년 미만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면 입국 금지를 면제해주고 있는 데다 최근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자진 출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 체험 활동에는 관련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는데요.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현장을 점검해 봤더니 무자격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단. 공항을 떠나기 전 인원 점검이 한창인 학생들 곁에 안전요원들이 서 있습니다. 여행업체가 학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3박 4일간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50대부터 20대까지 5명. 하지만 실제 나온 요원들은 모두 20대, 명단과 다르고 자격증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배정되면은 교수한테 연락이 오면 받고 이거 보고.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교육부의 규정에 따르면 학생 150명 이상이 수학여행을 할 경우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안전요원은 교사나 경찰 등 10개 직종의 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 학교나 여행업체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단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이런 자격을 갖춘 요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격증을 갖춘 서류만 학교에 제출하고 실제는 다른 인력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일당제 아르바이트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학교 측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그 안전요원 증이 다 없다는 걸 선생님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구비를 해서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채용 전에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해야 하는 규정도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 허술한 수학여행 관리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역대 최단 기간에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어제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30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2% 늘었고 닷새 일찍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50만 명으로 5.2% 줄었지만 내국인은 252만 명으로 8.8%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주와 전남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2년 대선 당시에도 4대강과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해저터널 사업을 확신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 제주에서는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제2공항이 무산된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좀 더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인단에는 제주에서 3만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일 제주와 서귀포 선관위에서 실시되는 현장 투표나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ARS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 지지 모임인 국민광장 제주가 출범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캠프 총괄 본부장인 최경환 의원은 오늘 발대식에서 안철수 후보는 재벌 개혁을 해낼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왔다며 제주에서부터 개혁과 미래, 통합의 지도자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25일 제주에서 국민 경선 현장 투표를 실시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정선거 지원단 발대식이 오늘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발대식에는 공정선거 지원단 등 40여 명이 참석해 공정선거를 다짐하는 서약과 공명선거 기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선관위는 단속 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제주 노선의 국내선 항공 요금을 인상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